여러분이 아침마다 마시는 커피 한 잔 속에 춤추는 염소와 밤샘 수도자, 전쟁터의 미군, 조선 왕실의 수상한 커피 사건까지 들어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커피의 역사는 향긋하기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웃기고 수상하며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오래 붙잡습니다. 한겨울 새벽 5시 버스터미널 매점 한쪽에서 초등학생 아이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첫 차를 기다리는 기사들에게 종이컵 커피를 타주었습니다. 커피 한 숟갈, 프림 한 숟갈, 설탕은 손님의 지친 얼굴을 보고 조금 더. 오늘 길이 미끄러워요. 천천히 가세요. 손님들이 떠나면 어머니는 남은 커피에 물을 조금 더 부어 마셨습니다. 아이는 커피 맛은 몰랐지만 갈색 김너머로 보이던 어머니의 피곤한 얼굴과 웃는 눈은 기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울의 작은 옥탑방에서는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남매가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편의점에서 컵얼음 하나와 가장 싼 블랙커피를 사와 얼음 위에 부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도 도시 사람이다. 이게 옥탑방 아메리카노야. 둘은 웃었지만 누나는 막차가 끊길 때까지 동생의 자기소개서를 고쳐주었습니다. 다음 날 책상에는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붙자. 합격하면 진짜 카페에서 내가 살게. 우리는 커피 한 잔을 10초 만에 주문합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추가, 얼음 적게, 물 적게. 주문은 10초인데 족보는 1000년에 가깝습니다. 평범한 갈색 물인 줄 알았더니 집안 내력은 왕조 실록만큼 두껍습니다. 커피는 정말 춤추는 염소가 발견했을까요? 아메리카노는 전쟁터의 미군이 만들었을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어느 천재 바리스타가 얼음통을 바라보다 번쩍 떠올린 발명품일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 커피를 마신 사람은 정말 고종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염소 한 무리에서 출발해 예멘의 수도자, 오스만의 커피하우스, 이탈리아의 기계공, 전쟁기의 미군, 조선 왕궁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커피 한 잔의 가계도를 펼치면 웬만한 아침 드라마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이야기의 첫 무대는 아프리카 동부, 오늘날 에티오피아의 고원지대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마시는 아라비카 커피나무의 고향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염소치기 칼디입니다. 어느 날 칼디의 염소들이 빨간 열매를 먹고 밤새 뛰어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낮에는 풀을 뜯던 염소들이 밤이 되자 갑자기 고원지대 클럽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잠도 안 자고 점프를 해대니 칼디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열매야? 염소용 에너지 음료야? 하지만 칼디 이야기는 확인된 역사보다 후대에 퍼진 전설에 가깝습니다. 커피나무의 고향은 에티오피아 쪽이 맞지만 누가 처음 씨앗을 볶고 갈아 마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가 또렷해지는 곳은 홍해 건너 예멘입니다. 적어도 15세기 예멘에서는 커피를 재배하고 마셨다는 확실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밤늦게까지 기도와 의식을 이어가던 이슬람 수피 수행자들이 잠을 쫓기 위해 커피를 마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의 첫 출근지는 세련된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야간 근무 현장이었습니다. 오늘날 시험 공부와 야근을 버티게 하는 모습을 보면 커피는 첫 취업 때부터 담당 업무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1000년 가까이 한 우물만판 모범 사원입니다. 예멘의 산비탈에서 재배된 커피는 모카 항구를 통해 여러 지역으로 실려나갔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쓰는 모카라는 말은 원래 초콜릿 시럽의 이름이 아니라 예멘의 항구 이름에서 비롯됐습니다. 커피를 뜻하던 아랍어 카흐와는 오스만 튀르크어의 카흐베를 거쳐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이름도 여권 도장처럼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커피는 메카와 카이로를 지나 오스만 제국 곳곳으로 퍼졌고 사람들은 커피하우스에 모여 장기를 두고 음악을 듣고 소문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이면 꼭 한 명은 정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커피가 좀 쓰네요. 커피보다 세금이 더 쓰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은 커피보다 커피를 마시며 모이는 사람들을 더 불편해했습니다. 몇 차례 금지와 단속도 있었지만 커피하우스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입을 막으려 했더니 사람들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더 또렷하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7세기 커피는 런던과 파리, 빈의 커피하우스로 퍼졌습니다. 그러나 세계인의 음료가 되는 과정은 향기롭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열강이 식민지에 대규모 농장을 만들면서 강제노동과 노예노동의 어두운 역사도 함께 쌓였습니다.
조은양 뒤에 누군가의 고된 노동이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온 커피는 아직 아메리카노가 아닙니다. 아메리카노가 등장하려면 먼저 에스프레소가 태어나야 합니다. 무대는 19세기 말 이탈리아입니다. 손님은 많은데 커피 한 잔을 내리는 시간은 길었습니다. 손님은 물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까? 카페 주인은 속으로 대답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커피나무부터 심는 건 아닙니다. 1884년 토리노의 안젤로 모리온도는 증기와 뜨거운 물로 커피를 빠르게 만드는 기계의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후 루이지 베제라가 한 잔씩 추출하도록 개선하고 데시데리오 파보니가 상업적으로 보급하면서 에스프레소 문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문을 받자마자 빠르게 뽑아내는 진한 커피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무대 뒤에서 기다리던 아메리카노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에 주둔한 미군에게서 시작됩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큰 잔에 비교적 연하게 내린 커피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에스프레소를 마셔보니 양은 손가락 2마디밖에 안 되는데 맛은 혀를 붙잡고 흔들 만큼 진했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물을 더해 자신들에게 익숙한 농도로 마셨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를 미국식 커피, 즉 카페 아메리카노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기 무렵 카페 아메리카노라는 표현이 사용된 흔적도 있어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1943년 어느 미군이 어느 카페에서 처음 만들었다는 확실한 기록은 없습니다. 미군 탄생설은 유력하지만 특정 병사나 바리스타를 최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가 주문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커피는 남았는데 첫 손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든 주인공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천재 바리스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시대와 여러 나라가 우르르 서 있었습니다. 제가 최초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손들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차가운 커피는 아메리카노보다 오래됐습니다. 19세기 알제리와 프랑스의 마자그랑은 커피에 찬물과 당을 섞은 음료였습니다. 이후 얼음 무역과 냉장 제빙 기술이 발달하며 여러 나라에서 아이스 커피가 퍼졌습니다. 여기에 에스프레소와 물로 만드는 아메리카노가 자리 잡자 찬물과 얼음을 더한 형태도 자연스럽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록이 허락하는 가장 정확한 답에 도착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처음 만든 한 사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정 천재의 단독 발명품이라기보다 아이스 커피 문화와 에스프레소, 제빙 기술, 테이크아웃 문화가 만나 서서히 완성된 음료에 가깝습니다. 세계 여러 카페가 동시에 손을 들며 말할 만합니다. 저희도 옛날부터 넣었는데요. 그러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발명한 나라는 아니어도 이 음료를 거의 생활 양식으로 만든 나라는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영하의 날씨에 롱패딩을 입고 얼음컵을 든 사람도 있습니다. 손가락은 얼어가는데 빨대는 절대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를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줄여서 얼죽아라고 부릅니다. 뜨거운 커피는 식기를 기다려야 하지만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받자마자 들고 뛸 수 있습니다. 몸은 한겨울인데 일정표는 늘 한여름처럼 바쁜 한국인의 생활과 기막히게 잘 맞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한국 최초의 커피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종을 떠올립니다. 1896년 아관 파천 때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이 손탁에게 커피를 대접받은 뒤 즐겨 마셨다는 이야기가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종에게 한국 최초라는 왕관을 씌우기 전에 기록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고종이 한국에서 처음 커피를 마신 사람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고종으로서는 조금 억울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커피를 좋아했을 뿐인데 100여 년 뒤 최초 음용자라는 직함까지 떠맡았기 때문입니다. 커피는 그보다 앞서 한반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1860년대 프랑스 선교사들의 서신에는 조선에서 사용할 설탕과 커피를 요청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외국인 사회에서 이미 커피가 소비됐다는 뜻입니다. 다만 어느 한국인이 처음 맛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국 커피사의 첫 영수증에는 커피만 찍혀 있고 손님 이름은 없는 셈입니다. 한국인이 커피를 접한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은 1884년에 나타납니다. 미국인 퍼시벌 로웰은 경기도 관찰사의 초대를 받아 한강가의 별장에 갔다가 식사 뒤 커피를 마셨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조선에서 커피가 최신 유행이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이미 1880년대 중반 일부 고위층과 개화 인사들 사이에서 커피가 낯설고 멋진 신문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의 식사 자리에 갑자기 서양식 후식 코스가 끼어든 셈입니다. 누군가는 검은 잔을 조심스럽게 들고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탕약은 왜 이렇게 향이 좋고 잠은 또 안 오는가? 따라서 고종은 한국 최초의 커피 음용자라기보다 한국 커피사의 가장 유명한 초기 애호가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1898년 커피는 갑자기 궁중 스릴러의 핵심 소품이 됩니다. 김홍육이 고종과 황태자가 마실 커피에 아편을 넣게 한 이른바 독차 사건입니다. 기록에는 커피 주전자에 약물을 넣었다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커피가 조선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독살 시도에 등장한 것입니다. 데뷔하자마자 궁중 스릴러의 핵심 소품을 맡은 셈입니다. 오늘날 드라마라면 커피잔이 천천히 확대되고 배경음악이 갑자기 퉁 하고 울렸을 장면입니다. 1902년 문을 연 손탁 호텔의 서양식 식당에서는 커피가 제공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다방과 인스턴트 커피, 종이컵 믹스 커피, 음악다방과 현대식 카페를 거쳐 오늘날의 테이크아웃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왕실과 외교관의 비싼 서양 음료는 다방의 약속이 되고 사무실의 믹스 커피가 되고 마침내 얼음컵 속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임금 한 사람의 잠을 쫓았다면 지금은 대한민국 직장인 수백만 명을 깨웁니다. 이제 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커피나무의 고향은 동아프리카이고 확실한 음용 문화 기록은 적어도 15세기 예멘에서 나타납니다. 칼디는 전설이지 확인된 최초 발견자가 아닙니다. 아메리카노는 전쟁기 미군 탄생설이 유력하지만 단독 발명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오래된 차가운 커피 문화와 에스프레소, 얼음 기술이 만나 형성됐으며 최초 제작자는 모릅니다. 한국 최초의 음용자 역시 알 수 없습니다. 커피는 1860년대 외국인 사회에 들어와 있었고 1884년에는 일부 조선 고위층 사이에서 최신 유행으로 기록됐습니다. 고종은 최초라기보다 가장 유명한 초기 애호가였습니다. 이긴 역사를 알고 나면 투명한 얼음컵 하나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쑥과 예멘 산비탈, 모카 항구와 오스만 커피하우스가 떠오릅니다. 이탈리아 기계공의 증기, 전쟁터의 미군, 조선 왕궁의 잔도 얼음과 함께 달그락거립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새벽 시장에서 일하는 아버지와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딸이 있습니다. 딸은 출근길마다 시장 입구에 따뜻한 커피를 놓아둡니다. 컵에는 메모가 붙습니다. 아빠, 오늘은 허리 펴고 천천히 일하기. 아버지는 돈 아깝게 뭘 이런 걸 사오냐고 하면서도 한 방울도 남기지 않습니다. 일이 끝나면 빈 컵에 귤 하나나 사탕 2개를 담아 카페 문 앞에 놓고 갑니다. 어느 비 오는 아침, 늦잠을 잔 딸이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종이컵 2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빠가 산다. 너도 앉아서 한 잔 마시고 가. 두 사람은 비닐 천막 아래 나란히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특별한 말은 없었습니다. 커피는 곧 식었지만 그날 서로 건넨 마음은 오래도록 따뜻하게 남았습니다. 어쩌면 커피의 진짜 기원은 한 사람의 발명 순간에만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깨워 보내던 한 잔, 함께 밤을 버티던 한 잔, 미안하다는 말을 대신 건네던 한 잔이 이어지면서 커피는 사람의 음료가 됐습니다. 역사는 원두가 이동한 길을 기록하지만 사람은 그 향기 속에 함께 마셨던 얼굴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마셨던 커피는 달콤한 믹스커피였나요? 아니면 차가운 캔커피였나요?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고집하시나요? 아니면 따뜻한 커피로 손부터 녹이시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얼음이 녹기 전에 진하게 드시나요? 아니면 연해진 마지막 한 모금까지 천천히 드시나요? 그리고 커피에는 설탕과 프림이 들어가야 제맛인가요? 아무것도 넣지 않은 검은 커피가 더 좋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커피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면서도 제대로 몰랐던 음식의 족보를 맛있게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만나요.